안녕하세요. 화학에너지공학과 강사학 교수입니다. 생활 속에 사용되는 독성 물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유해 독성 물질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위험한 화학 물질은 공장이나 실험실에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일상 자체가 화학 물질에 둘러싸여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라스틱, 합성섬유, 세제, 세정제, 코팅제, 접착제, 화장품, 조리도구까지 이 모든 것들은 화학적으로 합성된 물질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특정 플라스틱 제품은 부드러운 성질을 부여하기 위해서 가수에 쓰기도 하는데요. 특정 환경에서는 이 가소제가 음식으로 용출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통조림 캔 내부 코팅제로 사용되는 에폭시 수지에서 잔류하고 있던 환경 호르몬 BPA가 용출되기도 하고요. 게다가 플라스틱은 열, 자외선, 마찰 등에 의해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쪼개지면서 환경으로 배출이 되는데요. 다시 우리가 먼지나 음식 등을 통해서 다시 이를 섭취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생활 속에서 유해 독성 물질이 나오는 물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드립백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 뜨거운 물을 부을 때 필터에서 수천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방출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또 플라스틱 용기의 경우에는 뜨거운 음식이 닿은 상태에서 마찰 등에 의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경우는 방향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는 어떤 게 나왔냐면요. 방향제를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인지기능 저하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기를 주기적으로 하지 않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고농도 노출되기 때문에 그러면 독성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가스레인지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스레인지는 켜는 것만으로도 폐에 치명적인 이산화질소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요리하실 때는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요리할 경우에는 독성이 크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전기레인지, 하이라이트나 인덕션 같은 게 전기레인지인데요. 이 전기레인지를 요리하더라도 고온 조리를 하는 동안에는 불가피하게 초미세먼지나 각종 분해 생성물 등의 조리움이 발생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실제 최근 급식 종사자분들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검사했을 때 무려 약 32%의 해당 급식 종사분들이 폐 이상 소견을 받았을 정도로 조리용 문제는 심각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생활 속에서 화학물질과 독성물질을 줄이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사용하신다면 전자레인지에 사용 가능한 플라스틱 용기를 하더라도요. 그 뜨거워진 상태에서 벽면을 수저 등을 긁는 것은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리하실 때 일반 끓이는 것 정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지고, 볶고, 튀기고, 굽는 등의 고온 조리를 하실 때는 반드시 레인지 후드를 켜시고요. 반드시 환기까지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보통 요리하실 때 바로 옆에 있는 거 창문 하나 여시는 걸로 환기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두 군데는 반드시 여셔야지만 공기 순환이 잘 되면서 그 유해 물질 농도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반드시 환기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게다가 코팅이 벗겨진 조리 도구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런 것들도 바로 미련 없이 바로 교체하시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화학 제품들 보면 향이 너무 강한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역시 평소에 구매하시는 것을 피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조림 캔 등을 드신다면 가급적이면 국물은 드시지 않는 게 좋고요. 건더기 위주로 섭취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통조림 캔을 구매하실 때 반드시 유통기한을 살펴보십시오. 유통기한이 2년 정도 남은 것은 제조된 지 얼마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조금씩 용출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유통기한이 좀 많이 남은 걸 사시는 것이 그런 환경 호르몬 노출 측면에서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리콘 도구 같은 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많은 또 소문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뜨거운 게 닿자마자 환경오염이 나온다든지 이런 소문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실리콘 소재의 경우에는 뜨거운 열이 노출된다든지 아니면 염분이 많거나 산성도가 높은 음식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유해한 화학물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실리콘 소재 같은 경우는 일반 다른 플라스틱 소재에 비해서 세제가 좀 더 잘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헹궈서는 훨씬 더 많은 세제들이 남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세척하실 때 더 뽀드득한 느낌이 날 때까지 충분히 헹궈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요즘 전기밥솥 많이 쓰시는데요. 그 안에는 이제 내솥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내솥의 소재 종류 정말 많은데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알루미늄 소재를 기반으로 코팅된 소재를 쓰거나 아니면 스테인리스 소재 그 자체 아니면 스테인리스를 기반으로 다시 내부에 코팅하거나 보통 이 세 가지 형태가 가장 많이 쓰는데요. 일단은 코팅 소재가 벗겨지게 되면 알루미늄이 그대로 노출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높은 열만 노출시켜도 미세하게나마 알루미늄이 좀 용출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밥솥에 우리가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조리를 또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알루미늄 성분이 좀 노출되기도 하니까요. 근데 그런 알루미늄도 우리가 먹게 됐을 때 기본적으로는 건강한 사람이거나 신장 기능이 정상인 사람들은 대부분 신장을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다만 나이가 들거나 좀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그게 다 완벽하게 배출이 안 되다 보니까 알루미늄 성분이 지속적으로 과량 쌓이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인지 기능 저하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알루미늄 소재 기반이라면 코팅 소재가 벗겨지면 미련 없이 교체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에어프라이기 자체는 그 자체로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온도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에어프라이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종이 호일을 깔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종이 호일은 순수 종이가 아닙니다. 그 위에 실리콘, 플라스틱 코팅된 상태인데요. 근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160도 이상만 돼도 코팅되어 있던 실리콘 플라스틱이 음식으로 이염될 수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게 곧 미세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종이 호일을 이용하신다면 160도가 넘지 않는 온도로 세팅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프라이기 같은 경우는 또 역시 높은 온도, 여기서 높은 온도를 하는 거는 한 150도 이상 그 정도로 역시 노출시키게 되면 또 그 안에서 음식물들에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자칫 특히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들을 조리할 경우에는 그 안에서 아크릴아마이드 같은 그런 유해 물질이 생성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탄수화물이 좀 많은 그런 것들을 에어프라이를 이용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온도 좀 낮추시고 그다음에 조리 시간 좀 짧게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화학 제품과 화학 물질은 기본적으로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판매를 승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라 잘못된 사용 방법이 결국 위험성을 불러일으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 다 숙지하셔가지고 정확한 사용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면 위험할 것도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